미군에서 소위 별은 800명이 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800여 명의 장성들을 한자리에 불러 모읍니다. 전례를 찾기 어려운 일입니다. 이 와중에 사성의 주한미군 사령관을 삼성 중장으로 표기해 여러 해석을 낳았습니다. 최수영 기자입니다. 전군 지휘관 소집 대상은 육해공군은 물론 해병대와 해안경비대까지 지휘관 직책이 있는 준장 이상의 장성입니다. 미 버지니아주 ኳ티고 해병대 기지에서 800여 명이 모이게 되는데 이 정도의 소집령은 전례가 없는 규모입니다. 규모 자체도 이례적이지만 소집 사유를 밝히지 않은 점도 지휘체계 공백과 함께 군 내부 불안을 키우고 있습니다. There are a lot of security concerns, both at Quantico, where the meeting will be held, and worldwide at the headquarters that the senior officers have left. That's a prime target for any terrorists, domestic or international.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참석을 예고하면서 의도와 취지를 놓고 여러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군인의 단결심을 강조한 가운데 주한미군 사령관을 비롯한 군 지휘부의 구조조정이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조만간 공개되는 국방전략과 맞물려 나토나 인도태평양이 아닌 미국 본토 방어를 우선으로 전략적 구조조정을 단행할 수 있다는 겁니다. 실제 국방부 내부 자료에는 한때 사성 장군인 제이비 어브런슨 주한미군 사령관 계급이 삼성 중장으로 낮게 기재되기도 했습니다. 미군 당국은 단순 기재 오류라고 해명했지만 군 지휘부의 구조조정의 신호탄 아니냐는 관측이 나옵니다. JTBC 최수연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진보 성향이 강한 도시와 이민국 시설에 군 병력을 투입하고 무력 사용을 승인했습니다. 유엔 총회에 참석한 콜롬비아 대통령에 대해서는 폭력을 선동했다는 이유로 비자를 취소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홍지은 특파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리건주 최대 도시인 포틀랜드와 연방 이민국 시설에 군 병력을 투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필요할 경우 전면적인 무력 사용도 승인했습니다. 포틀랜드를 좌파 세력인 안티파의 활동 중심지로 지목한 겁니다. These are paid agitators and they're very dangerous for our country. And when we go there, if we go to Portland, we're going to wipe them out. 최근 우익 청년 활동과 암살에 이어 이민 단속국을 겨냥한 총격까지 발생하면서 미국 내 진영 갈등은 깊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여전히 강경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I hate my opponent. The lesson of Charlie's life is that you should never underestimate what one person can do with a good heart and the will to fight, fight, fight. Have to fight. 칼끝은 해외 정상에게도 향했습니다. 미국 국무부는 유엔 총회 참석차 뉴욕을 방문한 구스타보 페트로 콜롬비아 대통령의 비자를 취소했습니다. 팔레스타인 사태 규탄 시위에서 폭력을 선동했다는 이유입니다. Le pido a todos los soldados del ejército de los Estados Unidos no apuntar contra la humanidad sus fusiles. 현지 국가원수가 미국 방문 중 비자를 박탈당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콜롬비아 정부는 비자 취소를 외교적 무기로 사용하는 것은 유엔 정신에 어긋난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JTBC 홍지연입니다. 트럼프 당선인이 보편 관세를 밀어붙이기 위해서 국가경제 비상사태 선포를 검토 중이라고 CNN이 보도했습니다. 의회 승인 없이도 대통령이 무역 정책을 통제할 수 있게 되는데 미국판 경제 계엄령인 셈입니다. 워싱턴 정강현 특파원입니다. 보편 관세는 트럼프 당선인의 핵심 경제 공약입니다. The word tariff is the most beautiful word in the dictionary. More beautiful than love. More beautiful than respect. 취임과 동시에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제품에 10%에서 20% 관세를 부과하는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겁니다. 최근 일부 측근들이 특정 물품만 보편 관세를 부과하는 방식을 주장하기도 했지만 트럼프는 오히려 더 강력한 방식을 고려 중인 것으로 전해집니다. CNN은 트럼프 당선인이 보편 관세를 밀어붙이기 위해 국가 경제 비상사태를 선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익명의 소식통 4명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1977년에 제정된 국제경제비상권한법이 그 근거입니다. 해당 법에 따르면 국가 비상사태가 발생하면 대통령은 무역 등 경제활동을 광범위하게 통제할 수 있습니다. 의회의 의결 절차를 뛰어넘을 수도 있어서 트럼프가 이 법안을 선호한다고 익명의 소식통은 전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미국 경제 상황을 고려할 때 비상사태를 선포할 근거가 불분명합니다.
때문에 실제 법 집행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 의문이란 지적이 나옵니다. 또 보편 관세를 밀어붙이면 결과적으로 미국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거란 관측도 나옵니다. The bigger issue is that with tariffs, you get less imports and you get a stronger dollar. And so as a result, you get less exports. That's bad both for consumers and jobs. 그린란드와 파나마 운하 합병을 위해 무력 사용을 언급한 데 이어 경제 비상사태 선포를 검토한다는 소식까지 이어지면서 미국 정가엔 트럼프 리스크가 구체화되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JTBC 정강현입니다.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 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윤 대통령의 계엄령에 놀란 미국 언론들은 자국에서도 가능한 일인지 되물었습니다. Seeing these scenes, knowing that this is possible, particularly given that Donald Trump is about to be president in a number of weeks, somebody who has said he wants to use the military to go after his own enemies. 내부의 적에 대한 트럼프의 경고는 이런 관측에 무게를 실었습니다. We have the outside enemy, and then we have the enemy from within. And the enemy from within, in my opinion, is more dangerous. We have some sick people, radical left lunatics, and it should be very easily handled by, if necessary, by National Guard, or if really necessary, by the military. 하지만 미국에선 의회 동의 없이 대통령 단독으로 계엄령을 선포하기 어렵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각 주는 계엄령 권한을 갖지만 대통령은 없다는 겁니다. 미국 의회가 승인하지 않는데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할 수 있는지 본 연방 대법원 판례도 현재는 없습니다. 때문에 헌법을 거스를 계엄령이 미국에는 실제로 없다고 봐야 한다는 게 미국 헌법학계의 판단입니다. 다만 반란법을 발동할 수는 있습니다. 비상사태 시 대통령이 국내법 집행을 위해 군대를 소집할 수 있게 하는 건데 트럼프가 말해온 것과 비슷합니다. 의회가 무효로 하려고 해도 새 의회가 트럼프에 충성하는 공화당으로 더 채워지기에 우려스럽다고 워싱턴 포스트는 평가했습니다.